좋아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 네.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어렸을 때는 술과 여자를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없었어요. 20대 넘어서는 특별히 뭐 여자한테 집착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자친구도 다른 애들은 막 좋다 좋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안정적.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좀 덜해진 것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20살 때도 항상 그냥 좀 점잖다는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주량이 제가 한 소주 3병 정도는 마시는데 어렸을 때 매일 마셨거든요. 거의 대학교 때도 매일 마셔서, 그래서 매일 마시다 보니까 미련이 없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술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뭐 업되지가 않거든요. 비슷해요. 약간 더 말이 많아지는 정도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날도 피곤하고 일정에 문제받고 이래서 그때부터는 커피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나 안 먹으나 사실은 비슷하니까 그럴 바에는 덜 피곤하고 뭐 돈도 적게 드는 카페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저는 사람 만날 때 90%는 카페에서 만나고, 술은 진짜 한 1년에 한 2번? 최근에는 그래요. 뭐 교수님들하고 마시거나, 여자친구도 아예 술 안 마셔서.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에서 지금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흥까지는 아니고 그냥 애들하고 노는 거 좋아했었고, 뭐 술이나 이런 환경, 재밌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걸 좋아했다면 지금은 대화하는 거, 그 대신에 결이 맞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카페 가는 거, 여행도 뭐 너무 피곤한 여행, 해외여행보다는 그냥 국내 여행에 편안한 뭐 제주도라든지 그냥 뭐 그냥 잔잔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 계획도 거의 안 잡고 가거든요. 가서 그냥 숙소 정도만 예약하고 가고 뭐 가서 다 하는 편이어서, 그 정도가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아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사실 주식도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거는 편차가 좀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신나겠고. 근데 오히려 예측하는 걸 좋아해요. 예측해서 그게 맞았을 때가 과정이 좋아요. 저는 주식으로 물론 이렇게 해서 돈도 벌면 더 좋겠지만 일단 막 뽐낼 때 좋아요. 사람들한테 해째충 있죠. 해째충. 대충이고. 그 내가 말했지 이거 사라고 약간 그렇게 생색내는 거 할 때 사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주식 전문가들이 정말 많은데 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뭐 금융권 출신도 아니고 특별히 관련된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경력이 몇십 년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바라본 주식시장은 충분히 저 같은 사람들도 비빌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심리가 강하니까. 그리고 기법 같은 것도 저만의 기법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켰고, 그러면 이 두 개만 가지고도 확률이 이렇게 7, 80% 적중률이 나올 정도면 조금만 더 정교하게 다듬으면은 충분히 말 그대로 어느 전문가와 비견을 해도 비빌만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일단 첫 번째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제가 이제 주식 유튜브만 6년째거든요. 그 6년 동안에 뭐 적중률도 굉장히 높은, 그건 다 증거가 남아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매일경제 TV라든지 뭐 이런 곳들을 보통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전문가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와서 직접 종목 설명도 하고 분석하고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공신력은 약간 떨어지는. 근데 어쨌든 그걸로도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금융권 출신이 아닌데도 지금 거기에 8명 중에 저만 비금융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기점은 올해 책 나오면 끝난다. 왜냐면 책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주식의 가장 그러니까 단순한 투자법, 공부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가 시장에서 물론 갑론을박이 있겠죠. 나오게 되면은 비판도 받을 거고, 네가 뭘 하냐라고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쉽다라고도 할 거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분명히 담론이 형성이 되면은 분명히 제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제목은 정하진 않았는데, 책 제목이 저는 약간 게임 체인저 이런 제목도 좋아해요. 왜냐면 아예 판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향하는 삶이나 이상향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법학자 훈훈이처럼 이상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게임 체인저. 나만의 방식으로 어떤 기존의 틀을 깨고 하고 싶다. 좀 좋은 워딩이 나온 것 같은 게 결국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 네, 맞아요. 나만의 방식. 그럼 약간 삶을 좀 나만의 방식대로 사는 거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브랜딩을 오해를 했던 게,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는 느낌도 좀 들어서 사실 좀 안 좋아했었어요. 그 단어 자체도. 그랬는데 어쨌든 커밍순님 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 그 말에는 진짜 동감을 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단식 주식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여러 사례들의 하나일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나만의 스타일로 성과를 조금씩 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자체가 존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뭔가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결과는 사실은 뭐 물론 초반에는 결과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유튜브 방송들이 다 수익 인증이었어요. 아, 나 이렇게 잘한다. 인정해줘. 왜냐면 제가 인지도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내 방송 아무거나 봐라. 아무거나 날짜 아무거나 눈 감고 찍어서 본 다음에 그 날짜에서 추천한 종목도 어떻게 됐나 봐라 라고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워딩 세게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 딴 사람들 다 몸을 엄청 사리거든요. 뭐 한 20개 말하고서 조금 오르면 엄청 강조하고 떨어진 거 아예 말 안 하고 약간 이런 게 일반적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사실은 잃을 게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틀리면 욕먹고 그렇다고 맞춘다고 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는 그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뭔가를 예측할 때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게 보면 좀 도파민이 터지고 그리고 맞췄을 때는 당연히 그게 이제 엔돌핀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죠. 예측이 틀렸을 때는 어떠세요? 틀렸을 때는 복귀를 반드시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건 방송을 하면서 뭐 종목 방송이든 뭐든 간에 한 50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다 세보진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전 방송 복귀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그 대신에 어떤 이유인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 그거를 자부심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하고 네. 그런 걸 알아가는 걸 좀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게 반영되는 게 꼭 주식만은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 책도 주식 책은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제가 해왔었던 뭐 부동산 경매, 투자, 뭐 창업, SNS, 커뮤니티 모든 것에서 다 성과를 냈는데 이제 그거 중에 하나가 주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그거를 4개로 나누는데 어떤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걸 빠르게 일단 실행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해요. 하다못해 주식도 공부를 하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주라도 사봐라. 사봐서 변동성도 느껴보고 말 그대로 돈 아까움도 한번 느껴보고 경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경매를 강의 들었던 애들 중에 1년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안 그러니까 입찰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폐차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작은 물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테스트 삼아서 한번 입찰을 해봐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입찰할 때 그 긴장감 그리고 또 됐을 때의 성취감 그다음에 나중에 뭐 등기를 한다던가 이런 행정 절차 다 혼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사이클을 돌렸을 때 굉장한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또 분석이 되잖아요. 시행착오에 대한 분석.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종목을 이때 잘못 사니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느끼면은 그거를 이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고 세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문제 인식,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빠르게 실행,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시행착오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 네 번째는 계속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똑같은 세 가지 1, 2, 3번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이클이든 간에. 그럼 이게 창업이면 창업, 뭐든 간에 다 똑같이 돌아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약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결국 또 원상복귀 같지만 원상복귀가 아닌 게 결국 주식 아티스트와 네. 정상훈님의 그 삶은 약간 또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1이 됐고 취미가 1이 됐고 맞아요. 좋아하는 게 1이 맞아요. 돼서 자아 실현 그 자체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방금도 말씀하셨죠. 결국 주식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분석이랑 예측 맞아요. 그러면서 또 나아가는 뭔가 그런 거를 좋아하시고 성취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성취감. 그 지금 또 좋은 키워드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결국 하고 싶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 컨텐츠 뽑아내는 거고 맞아요. 내 멋대로 해라를 그게 내 멋대로인지 내 네 멋대로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 멋대로 해라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그러니까 정말 대표님만의 정상훈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해 오늘 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고 그렇죠. 네. 하나 둘씩만 해서 그걸 그대로 컨텐츠화 시키고 좋은 의미로 상훈님은 그게 확실히 잡히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세상에 혹은
유튜브를 보는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미 하고 계신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들의 니즈고 네. 제가 보기에 대표님은 그걸 즐기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뭔가 내 지혜가 이렇게 와닿고 성취가 나오는 네, 맞습니다. 뭔가 이런 자기 중심 잡는 법을 그 지혜를 나누는 코너 같은 걸 해도 좋겠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런 건? 좋아요.